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전북기자협회가 초청한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전북 홀대론에 대해 전북을 호남과 분리해 대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이 전북에서 1박 2일 최고위원회를 열며 조기 대선에 대비한 전국 민생 탐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량 긴급 출동 서비스 기사들이 과도한 업무와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고 있지만 대형 보험사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적은 양의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북을 찾았습니다. 문 전 대표는 전북 기자협회가 주관한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전북 홀대론을 잘 알고 있다며 전북을 호남과 분리해 대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아침 동해상에 떨어진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문 전 대표는 안보에 대한 자신의 약점을 의식한 듯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주 이렇게 무모하고 어리석은 도발을 계속하는 데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개헌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뿐 아니라 자신이 주장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음 정권 초기에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전북을 홀대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지역 안배를 하면서 광주 전남을 호남으로 묶어 생각한 것이 전북을 소외시켰다며 사과했습니다. 전북을 앞으로 별도의 권력으로 우리 경제 면에서나 또는 인사탕평의 면에서나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토론회에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신청사를 직접 방문한 문 전 대표는 전북 혁신도시를 금융허브로 육성하고 지지부진한 새만금의 내부 개발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내에 기구를 두지 않던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제가 직접 챙겨 나가겠습니다. 오는 6월 폐쇄하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해서는 계속 존치돼야 한다면서도 명확한 해법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국민의당이 도내에서 1박 2일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어제 익산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소와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을 방문했고 한옥마을 등 구도심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 민심을 들었습니다. 이어 오늘은 도의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전라북도의 주요 현안을 청취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이달 말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합니다. 기금운용본부는 현 서울 강남 사무실에서 전북 혁신도시의 신청사로 옮기는 작업을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금운용본부는 540조 원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운용직을 포함해 모두 310여 명입니다. 고장나거나 접촉 사고가 났을 때 전화 한 통이면 긴급 출동 서비스 기사들이 현장에 달려나오죠. 내로라하는 대기업 옷을 입고 있지만 이들 역시 과한 업무와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보험사 하청공업사에서 긴급 출동 서비스 기사로 일하는 40대 A씨. 하루 12시간에서 많게는 16시간까지 일하지만 수입이라야 월 200만 원이 전부입니다. 심야 시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현장에 나가도 초과 근무 수당은 전혀 받지 못합니다. 어쩌다 24시간 당직 쓸 때는 36시간 이상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고요. 특별히 어디 공간이 있어서 잠을 자거나 그럴 때도 없고요. 그냥 차에서 잠 잔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열악한 근무 환경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업사 측이 시간의 수당은 물론 4대 보험과 퇴직금조차 주지 않는 사례가 다반사지만 가불관계에 놓인 탓에 제대로 하소연조차 하지 못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해봤자 돈도 늦게 나오고 좀 걸리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한 것 같아요, 신고를 좀. 이들의 월 급여는 200만 원대 초반. 월 노동시간으로 나눠보면 시급은 평균 5천 원으로 최저임금 기준 시급인 6,450원에 75%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아직도 그렇게 일 시키는 데가 대한민국에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의아해하고 놀라신 분들 많죠. 하청 직원들과 상생을 추구하겠다던 대기업들은 출동기사들의 처우가 하청업체 내부의 일일 뿐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업사하고 그 기사분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고
저희는 그 공업사하고 저희하고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대기업은 기사들에게 질 높은 출동 서비스를 강조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모양새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소에 대한 일제 접종이 어제 마무리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8일부터 도내 7,505개 농가에서 사육하는 전체 29만 마리의 한우와 젖소에 대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어제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접종한 백신은 도내에서 발생한 유형에 적용되며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한 유형과 달라 추가 백신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도내에서 공공공사가 대거 발주돼 건설업계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전북지방조달청에 따르면 이번 주 금강홍포와 동진강 신태인지구 등 9개 하천공사와 도로공사가 발주 예정으로 한 주 동안 6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가 발주돼 지역 건설업계에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도내에서 발주된 공공공사는 1,572억 원으로 전국 대비 1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건설공사가 포함된 경우 타당성 평가에서 지역균형 발전 항목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는 경제성만을 중시해 타당성이 평가될 경우 낙후 지역의 SOC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해져 지역균형 발전에 저해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대전 소식입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실감나는 체험을 하고 증강현실 기술로 포켓몬고 게임을 즐기는 모습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죠. 이제 백제의 역사 관광도 이런 첨단 기술 덕분에 보다 생생하게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대전 MBC 김인미 기자입니다. 백제시대 석탑으로 국보 제9호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여 정림사지 5층 석탑. 원래 석탑을 둘러싸고 사찰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터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현실, VR 기술을 이용하면 정림사를 되살려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관광객이 안경을 쓴 뒤 직접 움직이면 정림사 안을 걸으며 둘러보는 듯한 체험도 가능한데 이런 공간이 부여의 문을 엽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정림사의 강당, 회랑, 금당, 정림사 석탑을 실제로 가상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출입이 안 돼 모형으로 그것도 눈으로만 봐야 하는 능산리 고분군도 들어가서 만져보는 듯한 생생한 관광이 가능해지고 요즘 인기인 포켓몬고 게임처럼 증강현실, AR 기술로 금동 대학로에 새겨진 오악사를 잡는 재미를 느끼며 역사를 배우는 등 큰 변화가 예고됩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속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우리 부여가 첨단 기술과 만나 새롭게 선보이는 백제의 체험형 관광은 이르면 올 연말 일반인들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전주 기록문화의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완영책판의 국가문화재 승격이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조선시대 책을 찍어내기 위한 책판인 완영책판을 보물로 승격시키기 위해 관련 문항과 고증자료, 연구 성과를 수집해 역사적인 학술적 가치를 고증해낸다는 방침입니다. 완영책판은 현재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돼 있으며 전주 향교에 수장돼 있다가 관리상의 문제로 전북대 박물관에 위탁 보관 중입니다. 산업화의 일꾼으로 불리며 오늘날 경제 발전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가 시작됐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콩나물 교실로 대변되는 학창 시절을 보내고 사회에 진출해서는 부모를 모시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생활이 빠듯하다 보니 자신의 노후 준비는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습니다. 은퇴 베이비붐 세대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비를 확보하려면 노후보장 3종 세트라 하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주택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를 충족하는 경우는
0%에 가까웠고 대부분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에 그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평균 퇴직 연령을 55세 이상으로 볼 때 올 연말까지 전북에서 은퇴할 베이비부머는 18만 명에 육박할 것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대부분이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안 돼 노년의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들의 노후 불안은 세대, 사회 갈등 등으로 이어져 경제,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큽니다. 이에 따라 베이비붐 세대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중장년층 상당수는 생계비에 보태기 위해서 재취업을 희망합니다. 전북도와 시군의 중장년층 취업 정책은 단순 일자리 연계에 그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노후를 위해서는 그들의 연륜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재취업 서비스를 강화하고 귀농귀촌이라든지 자영업 등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정보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와 지자체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와 도,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교통안전면에서 전북이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교통정책과 도로환경 등 교통안전지표를 종합한 결과 전북 지역 교통안전 점수는 72.15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전북은 특히 전담부서의 예산 확보 노력이나 교육 프로그램, 사망사고 발생률 등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생 안전정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추진됩니다. 도교육청은 교통문화연수원과 대한적십자사 등 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해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2시간가량 학급 단위 체험식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과 교통안전, 가스안전 등 일상생활의 안전사고 대비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실효성 없는 도자치법규가 일제히 정비됩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와 규칙, 훈령, 예규 등 699건의 자치법규가 상위법 내용과 일치하는지 조사하고 실효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법규는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도는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20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습니다. 순창군 장덕마을이 메르스 여파에서 벗어나 농촌 공동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부안군이 올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본격화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순창군 장덕마을에 마을 안길 확포장과 빈집 정비 등 생활 환경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극복 사업으로 추진된 희망마을 조성 사업은 주민들의 제안으로 착수해 8억여 원을 들여 복합문화교류센터 설치 등 농촌 공동체 복원에 주력했습니다. 이번 희망마을 조성사업 완공을 계기로 해서 농촌의 행복한 미래를 갖고 나가는 장덕마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실군이 귀농귀촌인 유치 활성화를 위해 소득과 주거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지난 3년간 1,500명이 넘는 귀농귀촌인을 유치한 임실군은 올해 1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득과 생산 기반 시설은 물론 교육과 주거 등 다양한 정착 환경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귀농 귀촌인들이 성공적으로 임실에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 공간과 소득 사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수군은 지난 2002년 처음 시작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다문화 가정의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 사업의 반응이 좋아 올해도 2만여 명에게 혜택이 기대됩니다. 부안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2017 글로컬 관광상품 육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줄포만 갯벌 생태공원과 채석강, 부안 상설시장 등을 연계한 체험과 휴양 중심의 관광상품 육성으로 부안군은 국내외 1,200만 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글로컬 관광상품을 히트 상품으로 육성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1,200만 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 춘향제가 정부의 대표 공연예술축제에 3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세계의 사랑을 고전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연예술축제로 승화해 전통예술 분야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에 오르기도 한 춘향제에는 국비 4억 8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도내 상수도관에 대한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 비율이 여전히 절반에 그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도내 상수도 가운데 GIS, 즉 지리정보 시스템이 구축된 관로는 8,400여 킬로미터로 구축률이 49%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평균 69%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50% 미만 자치단체는 전북을 비롯해 충북과 전남, 경북 등 4군데에 불과합니다. 의리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시 도시재생대학이 오는 16일부터 군산 2당 미술관에서 교육 성과를 선보이는 도시재생전을 갖습니다. 전주시립국악단이 오는 16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국악을 탐하다라는 주제로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는 17일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무료 상영합니다. 김주연 개인 전시회가 누벨백 미술관에서 닭을 소재로 한 풍경화 작품을 선보입니다. 영국 그림책의 거장 케이트 그리너웨이 관련 전시회가 완주 삼례 책마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카드 한 장으로 관광지와 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전북 투어 패스가 오늘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선포식과 함께 본격 판매됩니다.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이 오는 18일 도청 공연장에서 2017 시즌을 알리는 출정식을 갖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의료봉사단이 모레 군산시 보건소에서 무료 안마봉사를 진행합니다. 전주 마마랑 베이비 페어가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군산대학교가 오늘까지 연구장비 엔지니어 양성과정 국비 교육생을 접수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밤 사이에 적은 양의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무주 6도, 전주 7도 등 4도에서 7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